밥을 먹는 건 누구나 같습니다.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반찬을 곁들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먹는데 어떤 사람은 살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인데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찝니다. 사실 그 차이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양을 줄이거나 밥을 덜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식사 순서만 바꿔도 몸이 반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이 오르는 속도와 호르몬 분비 패턴이 달라집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먼저 먹느냐, 단백질이나 채소를 먼저 먹느냐에 따라 같은 음식도 지방으로 저장되는 양이 달라집니다. 최근 하버드대와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같은 식단을 먹더라도 식사 순서를 바꾼 그룹이 평균 20% 이상 체지방이 덜 쌓였고 식후 혈당 상승폭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음식을 줄이거나 굶지 않아도 몸이 흡수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 살이 찌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식사 순서가 이렇게 중요한가, 어떤 순서가 살이 안 찌게 만드는가, 그리고 몸이 진짜로 변하는 루틴을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여러분의 식습관이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는데 제가 계속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살찌는 건 결국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무엇을 먼저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하는 순서에 따라 혈당, 인슐린, 그리고 지방 저장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같은 밥을 먹어도 먹는 순서에 따라 몸이 살로 저장할지 에너지로 쓸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 몸의 첫 번째 반응은 혈당입니다.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오면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이때 췌장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죠. 문제는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동시에 지방을 저장시키는 호르몬이라는 점입니다. 즉, 밥이나 빵, 면을 먼저 먹는 순간 우리 몸은 지방을 쌓기 좋은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먼저 형성되고 위의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살이 안 찌는 사람과 살이 쉽게 찌는 사람을 나누는 경계선이에요. 실제로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서는 같은 식단을 두 그룹에 나눠 먹였는데 한쪽은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다른 한쪽은 탄수화물부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전자는 식후 혈당 상승이 43% 감소, 인슐린 분비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체지방률이 평균 2.6% 낮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다이어트 효과가 아닙니다. 이 순서가 우리 몸의 호르몬 리듬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식사 순서 하나로 혈당, 인슐린, 렙틴의 균형이 잡히면서 몸이 필요 이상으로 저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는 거죠. 또한 순서에 따라 소화 효율도 달라집니다.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위산 분비가 자연스럽게 유도되고 탄수화물이 뒤에 들어올 때 부드럽게 분해됩니다. 반대로 탄수화물부터 먹으면 위가 급격히 팽창하고 소화효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이 쌓입니다. 결국 식사 순서는 단순히 살 빼는 요령이 아니라 우리 몸의 리듬을 되찾는 핵심 습관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 그 사소한 차이가 체중, 혈당, 그리고 피로감까지 바꿉니다. 식사 자리에서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건 대부분 밥, 빵, 국수죠.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움이 바로 살이 찌는 원인입니다. 탄수화물은 먹는 즉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때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췌장은 놀라서 인슐린을 한꺼번에 분비합니다. 문제는 인슐린의 역할이에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동시에
남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꾸어 저장하는 호르몬입니다. 즉,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우리 몸은 그것을 에너지로 쓰지 않고 위험하니까 일단 지방으로 저장하자라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밥, 빵, 면 같은 음식을 제일 먼저 먹는 사람은 먹는 양이 같아도 살이 더 찝니다. 단순히 탄수화물의 양 때문이 아니라 몸의 반응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다시 급격히 떨어질 때 몸은 그 변화를 에너지 부족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식후 얼마 안 되어 또 배가 고파지고 단 음식이나 간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결국 더 많이 먹게 되고 지방이 계속 쌓이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도쿄 의과대학의 실험에서는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이 같은 칼로리를 먹은 다른 그룹보다 식사 후 2시간 안에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이 2배 이상 더 높게 유지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루 총 섭취량이 평균 400칼로리 더 많았어요. 즉, 식사 순서 하나가 다음 식사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등한 뒤 바로 떨어질 때 몸이 피곤하고 졸리며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이걸 식곤증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혈당 불안정 증후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매일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무리하게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2형 당뇨병의 전조 단계입니다. 살이 찌는 걸 넘어서 대사질환의 문턱까지 가는 거죠. 탄수화물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로 혈당 상승 속도를 천천히 잡아주면 같은 밥을 먹어도 살이 덜 찝니다. 결국 무엇을 먼저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식사 순서를 바꾼다는 건 단순히 먼저 먹는 걸 바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이 음식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죠. 먼저 먹어야 하는 건 단백질과 식이섬유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즉, 밥이나 빵이 나중에 들어와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위 속에 얇은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이게 마치 당분의 급속 흡수를 막는 필터처럼 작용하죠. 탄수화물이 뒤에 들어와도 그 흡수 속도가 30에서 40% 정도 늦춰집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먹으면 몸이 포만감을 느끼는 렙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렙틴은 뇌에 충분히 먹었다는 신호를 보내서 불필요한 과식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식사량은 줄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더 먹고 싶다는 욕구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의대 연구팀은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한 그룹이 식사 후 포만감 점수가 2배 높았고 식후 혈당 상승폭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체중 변화는 평균 3.2kg 감소, 그 어떤 다이어트보다 자연스러운 결과였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소화 속도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천천히 분해되고 식이섬유는 거의 소화되지 않은 채 장을 통과합니다. 이 두 가지가 먼저 들어가면 소화기관은 느리게 일하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결과 탄수화물이 뒤늦게 들어와도 당이 급하게 흡수되지 않죠. 즉, 식사 순서는 혈당 조절의 열쇠입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지방 저장을 막고 포만감까지 높이는 모든 흐름이 여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식사 전에는 꼭 채소 한두 젓가락이라도 먼저 드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백질 반찬, 두부, 달걀, 생선, 닭고기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마지막에 밥이나 면, 국수를 드시면 같은 음식인데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절대 어려운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순서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몸은 자연스럽게 살이 덜 찌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굶지도 참지도 않아도 몸이 스스로 안정된 리듬을 되찾는 거죠. 혹시 식사 후 갑자기 졸리거나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된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호르몬 폭풍을 겪습니다. 음식을 먹고 혈당이 오르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 그 수치를 낮춥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많이 분비되면 혈당이 급하게 떨어지고 몸은 갑자기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당이 필요하다고 착각하죠. 결국 우리는 또 무언가를 먹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몸은 항상 당을 찾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간식이 없으면 불안하고 입이 심심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식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가 점점 과도해지고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건 비만과 당뇨병의 시작 신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지방을 잘 태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정작 지방은 연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먹는 양은 똑같은데 살이 찌는 겁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 식사 후 혈당이 급등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체중 증가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이 요동치는 사람은 식사 후 기분 변화와 피로감도 훨씬 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체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잦아질수록 혈관벽이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쌓입니다. 결국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식사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 속도가 50% 이상 줄어듭니다. 이건 약도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가진 원래의 리듬을 되살리는 방법이에요. 당신이 오늘 점심에 밥 한 숟가락을 언제 먹느냐, 그게 바로 몸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이 됩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살이 빠지는 식사 순서,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몸은 달라집니다. 먼저 채소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를 가볍게 채우고 흡수를 늦춥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먹으면 포만감이 올라가고 소화효소가 천천히 분비되며 위가 안정됩니다. 마지막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면서 에너지로 쓰이죠. 결과적으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아 지방이 잘 쌓이지 않습니다. 즉, 먹은 양은 그대로인데 몸이 저장 모드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의과대학 연구팀이 이 식사 순서를 8주 동안 실험했어요. 참가자들은 식단을 바꾸지 않고 단지 먹는 순서만 바꿨습니다. 그 결과 체지방이 평균 3.1kg 감소, 공복 혈당은 15% 낮아졌습니다. 특히 지방간 위험군이던 사람들의 간 수치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몸의 연료 사용 방식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을 때 몸은 저장을 택하지만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먼저 포만감을 주면 몸은 이미 충분하니 남은 건 에너지로 써야겠다고 판단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먹는 양이 아니라 순서가 체질을 바꾼다는 겁니다. 또한 이 순서는 폭식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채소와 단백질로 입을 먼저 채우면 음식의 향이나 자극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한 연구에선 이 순서를 지킨 사람들이 같은 식단에서도 섭취 칼로리가 평균 20%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방식은 혈당뿐 아니라 렙틴 포만 호르몬의 리듬도 회복시킵니다. 렙틴이 제때 분비되면 먹는 게 즐겁지만 과식하지 않는 몸으로 바뀝니다. 결국 억지로 다이어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고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몸이 됩니다. 이 원리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20대든 60대든 식사 순서를 바꾸는 순간부터 몸의 대사는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살 빠지는 법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는 법입니다.
오늘 저녁 그냥 채소 몇 젓가락 먼저 드셔보세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다음날 아침 몸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반복하는 걸 기억합니다.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떤 순서로 먹었는지를 몸은 매일 학습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부터 먹는 습관이 오래된 사람은 몸이 그 순서를 정상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먼저 먹어도 만족감이 없고 빵이나 밥이 들어와야 비로소 식사가 끝났다고 느끼죠. 이건 단순한 입맛이 아니라 호르몬 학습의 결과입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 순간의 안정감을 뇌가 기억합니다. 아, 이렇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다음 식사 때도 무의식적으로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게 바로 식습관 중독이에요. 단맛이 중독되는 것처럼 빠른 혈당 상승도 몸이 기억합니다. 처음엔 밥 한 공기로 충분했는데 어느 순간 그 양이 늘고 달콤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이 없으면 허전해집니다. 그 결과 식사 후 졸음피로 속 더부룩함 같은 증상이 반복되지만 우린 그걸 내 체질이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착각하죠. 사실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 지금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몸은 나쁜 습관도 기억하지만 좋은 변화도 똑같이 기억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리듬이 며칠만 반복되면 뇌는 이게 편하다로 바꿔 인식합니다. 일본 도쿄대 임상영양팀의 실험에 따르면 식사 순서를 바꾼 사람들의 식사 후 포만감 뇌파 패턴이 불과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즉, 몸은 금세 새 리듬에 적응한다는 거죠. 이건 의지나 인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기억을 새로 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과거의 식습관을 후회하지 말고 오늘부터 새 순서를 시작하세요. 몸은 여러분이 반복하는 대로 변합니다. 먹는 순서 하나가 혈당, 지방, 에너지뿐 아니라 몸의 기억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식사 루틴이 내일의 몸을 만드는 겁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건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비싼 식단도 어려운 조리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숟가락의 순서를 바꾸는 일이에요. 아침에 밥부터 먹던 습관을 먼저 삶은 브로콜리나 두부 한 조각으로 바꾸는 것. 점심에 국수를 먹기 전에 단무지나 샐러드를 먼저 집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몸의 호르몬 리듬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단 3일만 실천해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졸음이 줄고 포만감이 더 오래가며 간식 생각이 훨씬 덜 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몸이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신호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더 먹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거죠. 이건 의지의 싸움이 아닙니다. 몸의 생리학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안정된 리듬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음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건 먹는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몸이 에너지를 쓰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빠르게 나타납니다. 일주일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2주만 지나면 얼굴 붓기가 줄고 한 달이면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이 달라집니다. 이건 단기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의 설계를 되돌리는 루틴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식탁에서 단 한 가지 무엇을 먼저 먹을지를 의식해 보세요. 그게 바로 살이 덜 찌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루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늘 뭘 먹을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먹는 순서 하나로도 몸은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밥을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채소 한 젓가락 먼저, 단백질 한 입 먼저. 그 작은 변화가 혈당의 속도를 바꾸고 인슐린의 리듬을 되돌리고 몸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식사 순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몸이 이게 편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오늘부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과의 대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밥보다 채소가 먼저야. 그 한마디로도 몸은 당신의 의도를 이해합니다. 건강은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그 선택을 바꾸면 당신의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제가 꾸준히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